구독자 수 80만에 임박한 김용민 TV를 이끌면서 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사이비 유튜브 저널리즘이 판치는 시대에도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소식과 정보를 진실에 입각해서 전해왔고요. 저널리즘과 인권 옹호 정신에 부끄러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김용민 TV가 이전을 위한 모금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지금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사실 크게 멀진 않습니다. 벙커원 교회, 평화나무 유튜브 제작 공간이 함께 이전을 하게 됩니다. 새 공간은 다채롭고 화려한 제작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송 제작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연, 강연도 가능한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00% 공익적인 사명을 담당할 김용민 TV, 평화나무 벙커원교회 새 공간을 위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김용민 TV가 벙커원교회 평화나무와 함께 새로운 제작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있게 될 모금 라이브는 그 모델하우스 같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의 그 시간대에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월 25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화면에 나오는 대로 9시 반부터는 원래 김용민 브리핑 하던 대로 김태영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그리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지요. 자,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오창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가운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와서 조기 대선 국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토론을 하고요. 자, 그리고 1시부터는 박지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시사정치 퀴즈쇼 박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김용민 목사와 함께 최진복 목사, 김디모데 목사, 이주헌 목사, 이렇게 목사 4사람이 목사들의 수다 해서 한국의 정신나간 교회와 목사들을 아주 신랄하게 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4시까지는 박영식, 이상민, 김용민 해서 박상민의 토크쇼, 성대모사와 정치풍자가 난무하는 토크쇼가 또 있게 되고요. 4시부터는 우리 황현필 선생님, 제가 수타 강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빼어날 수, 머리수해서 수타 강사입니다. 수타 강사 우리 황현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 오전부터 오셔도 됩니다. 바로 벙커원교회 서울 서교동에 있는 벙커원교회, 이전하기 전 서울 서교동 벙커원교회로 오시면은 여러분들 방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로 미리 후원하실 분들 계좌번호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로 찍히는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아마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벙커원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부금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도 저희가 발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의 투명적인 활용과 또한 후원자 세액 공제를 위해서 교회 계좌로 받습니다. 김용민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투명하게 그리고 공익적으로만 활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투명한 회계 보고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위해서 정책을 유연하게 쓸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민주당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이자 몰역사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 떠드는 이유야 무슨 속내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진보 정당이었습니까? 그냥 여론이 그 국민의힘이 저쪽이 수구 보수다 보니까 이쪽은 진보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편가름을 할 뿐이지요. 한 번도 민주당은 정강 정책에 스스로를 진보 정당이라고 밝힌 바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가치들, 뭐 조세 정책,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여러분 몇 자만 바꾸면요 국민의힘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만 민주당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복지와 재분배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대목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보수 정당과는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중도 보수 스탠스, 그러니까 실용적인 민생 정책에 관해서는 이미 중도 보수 정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도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정당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도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려면 우클릭해야 한다라면서 현재 이재명의 변신은 무죄다. 이재명이 가는 길이 김대중 대통령이 갔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부겸 씨 뭐라고요? 몰역사적이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도 몰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누가 먼저 정치를 했나요? 박근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하신 분이고 또 보편적 복지 차원의 재난지원 지급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요청했을 때 아주 대놓고 쌩깐 바로 김부겸 당시 총리 아니었습니까? 대놓고 면박을 줬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도요. 말로만 진보, 실상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로 꼽힙니다. 사실 그런 문재인 정권에 지금 많은 민주시민은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진보. 그런 허울뿐인 진보라도 진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시죠. 이재명이 하는 건 다 반대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공격할 포인트만 나오면은 쑤시고 들어오고 싶다고. 그게 솔직한 속내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과세 기준액을 올리겠다. 이건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전 같으면 상속세 없이는 물려받을 수 없는 집을 단순히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수 없게 됐는데 집값 상승을 무시하고 과세 기준액을 고수하면서 세부담만 늘리면 그게 진보의 길입니까? 무조건 세수만 늘리는 게 진보의 정책이냐고요. 합리화를 하자는 겁니다. 합리화. 근로소득세 역시 합리화하자는 겁니다. 합리화. 누구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소수 재벌 자산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재명의 길은 중도 보수 같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 민생입니다. 다 알아들으면서 그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할까?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이 뭡니까? 기본사회 아닙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만은 그 기본사회 정책 중에 핵심은 기본소득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와 입장이 같다면은 1년에 100만 원씩 총 4번 나눠서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누는 이런 거죠. 명절 2번, 설하고 추석,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보너스처럼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거 유럽에서 우파들이 펼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많이 펼쳤고요. 네, 이게 이념적 뿌리가 좌파적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보수적 전통에서 찼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유럽 또 미국의 보수는요. 핵심 가치가 뭐냐? 자유지요. 근데 그 자유는 뭐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계에 저당 잡혀가지고 살면은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밤 9시 이전까지 계속해서 빚쟁이한테 전화 오고 갚아라. 언제 상환할 거냐? 물론 너무 과도하게 빌리고 그래서 갚지 않는다면 그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에게 그 문제는 이거는 자기 생을 걸 문제란 말이죠. 거의 속박당하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게 자유 아닙니까? 미주와 유럽의 보수는 이런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 이념적 원칙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진보적인 복지 얘기하는데 실상은 다 우파적 기반에서 이런 복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자립은 서구 유럽에서는 자유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그냥 바로 하루만 일 안 해도 하루만 소득이 없어도 바로 굶어버리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자유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기본소득은 공화주의적, 보수주의적 자유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 썩어 빠져가지고 국민들이 하루라도 쉬면은 굶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이건 보수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악마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보수의 길을 걸어보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기본 사회 정책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본 금융이란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국민이 일정하게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출이 맞겠네요. 기본 금융보다는 그런 기본 대출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로부터 돈을 좀 꾸는 거, 이것도 일종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제1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하면 제2금융권 가가지고 그 자칫 잘못했다가 사채까지 가고, 이런 구조를 막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 윤석열이가, 박근혜가, 이명박이가 다 망쳐놓은, 그 이미지를 망쳐놓은 보수.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국민에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는 어렵죠. 이것도 사실은 이 나라 썩어 빠진 보수들이 반대하니까 연 1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대한민국의 K보수들입니다. 참 보수가 필요한 보수들이에요. 예전에 스위스에서 한 달에 국민에게 300만 원씩 드리는 그런 기본소득 제도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결국 부결시켰어요. 그때 수많은 한국 언론,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K보수들은 말이죠. 이거 봐라. 국민들이 이게 퍼주기, 과도한 어떤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에요. 스위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3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책이 부결된 것은,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스위스의 보수 정부가 이런저런 연금, 각종 혜택,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300만 원에 이런 걸 녹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던 혜택을 빼앗고 300만 원으로 퉁치려고 하니까 거기 빡 돌아가지고 부결시킨 거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요, 이것들은.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가겠다? 이건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꿈과 이상과 전략과 대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니까 나머지 것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 참 좋습니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아무나 들이받을 수 있어서. 박지원도 덤볐대? 정말 참 민주주의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